리얼리티 태을 신수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반경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어제는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에 몇 가지 꿈을 꾸고 조금 이르게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늦은 밤에 온 카톡에 온 메시지들을 보고 뉴스 기사들에서 비상계엄령이란 키워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한 외국인 분들도 괜찮은지 안부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카톡과 메시지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글 이후로 더 이상 올리지 않은 태을 신수 국가축구 글을 오늘 제가 다시금 작성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광화문에 방문하고 탄핵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고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라고 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올린 글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대적 상황의 흐름을 느꼈기에 그러한 글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어제 밤늦게 비상계엄령 선포와 오늘 새벽 계엄령 해제를 한 것을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참 부끄럽게도 자다가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일단 이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하는 시간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0분이고 올리는 시간은 오전 7시 40분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한 비상계엄령 선포. 자정에는 계엄사령부의 총과 야간투시경으로 무장한 군인과 특수부대 국회 침입 시도 국회의원과 보좌진 기자 국민들에 의해 침입을 막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1시 1분 재석 190석 중 찬성 190석 만장일치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2024년 12월 4일 4시 22분 합참에서 계엄사령부 투입 인원에 대해 원소속 부대 복귀 명령. 2024년 12월 4일 4시 26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수용 의사 표현. 먼저 명징파 태을 신수 기준으로 2024년은 미국 기준으로 한국의 문제 발생은 없다고 나왔지만 2025년에는 미국 기준으로 한국 지역에 의해 경제적 데미지가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물론 눈치채신 분들은 2025년 미국 정부는 이것보다 더 큰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아시겠지만요. 현재 시각 미 백악관은 한국 계엄령 선포 사전 통지 못 받았다. 미 국방부는 계엄 선포 이후 주한미군 태세 변화 없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국은 이 사태를 중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는 것을 보면 아직 미국의 입장 표명은 2024년 포국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에 앞서 저는 정치와 경제 국제정세, 전쟁의 문외한에 해당하며 실제 태을 신수는 정치, 경제, 국제정세, 전쟁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빛을 발한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메인으로 보는 태을 신수 버전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석은 태을과 주대 주소를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보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나라 간의 전쟁에서고 식격 객대 객소는 윤 대통령의 계엄사령부로 봐야 하며 문창과 주대 주소는 국민과 국회와 이에 대한 방어 세력들로 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봐야 할 부분을 별보다는 숫자 즉 주산, 객산, 정산으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봐야 합니다. 45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공격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객산 2수는 불화, 음화가 되고 방어한 국회와 국민들이 주산 27하와 3제가 되며 결과인 정산은 3순양 양화가 됩니다. 객산 2수는 불화, 음화는 게릴라성 계엄령 선포가 되는데 힘이 매우 약하고 단발성이 되며 주산 27하와의 힘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막아내고 도리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격할 기회와 근거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본진 즉 주체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을 노출한 상태에서 대놓고 전면전을 시행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모습을 숨기고 게릴라전을 단발적으로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산 3순양 양화는 제사를 깎아 고름을 제거해야 하기에 국가적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이제 국가정치에 해당하는 태을을 보겠습니다. 대무, 곤, 태을, 오복, 천주. 상문으로 윤 정부는 타인의 말에 솔깃하여 계엄령 선포로 이를 그르쳐 그에 따른 처벌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태을의 공궁 옆에 오궁의 시격이 있어 격이 형성되어 상하가 서로 능멸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계엄령을 윤 대통령에게 속삭인 이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건의한 사람은 국방장관이라고 합니다. 태을의 대충궁에는 화덕, 간, 객대,
정대, 천충, 경문이 있어 격이 형성되며 이것은 국회가가 윤 정부를 크게 압박한 것 즉 예산 축소, 탄핵 20여 건에 대해 충동적으로 현재 상황을 뒤엎으려고 놀랄 만한 일. 즉 계엄령 선포와 계엄사령부의 군인들과 특수부대가 국회에 침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주, 자, 주대, 민기, 천임, 사문으로 계엄령과 군인들의 국회 침투에 대해 방어는 국회와 국민에 의해 임기응변과 실행력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충격과 분노로 정부에 대해 체념합니다. 체념은 모든 걸 놓아버린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자신의 행동을 행할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태 전까지는 애매한 포지션을 보여주는 이들이 매우 많았지만 지금은 그 애매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지성인 문창을 보겠습니다. 음덕건, 문창, 천봉, 경문으로 지성적인 법칙에 반하는 파란이 발생하는데 역시 비상계엄령의 당위성을 아무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사태는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곧 밝혀지리라 봅니다. 참고로 현재의 비상계엄령은 국제 여론으로도 당연히 중대한 정치적 실수라고 평가하고 있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어 비상계엄령은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할 양날의 칼날 중 하나입니다. 과거 전두환 군사정부 독재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상처가 채 낫기도 전 상태라서 더더욱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군사독재 시절이라 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절이 아닙니다. 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대 주소가 객대와 객소 사이에 적절하게 끼어 있어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주고 주대는 민기와 함께 있어 국가의 방위 세력은 국민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상황과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며 개인적으로 최순실 타블렛에 비견하는 충격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아마도 내년 2025년은 격동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격동은 긍정적인 민주주의 변화에 따른 불편함이라고 봅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은 이제부터의 북한 동향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부대들은 유의 깊게 북한을 지켜보고 흔들리지 않고 방위를 견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유의 깊게 바라보며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게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만약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